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놀랍다, 심각, 충격 그 자체, 자유대한민국의 자랑, 영원한 먹거리인 한국원전을 해체하고 이것을 북한의 원전 건설하려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이적적이고 여적적이고 사형에 해당될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고요. 이런 자가 자유대한민국을 대표하다니 대한민국의 역사에 치욕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정광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찌하여 하늘 아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제 그저께 여러분 뉴스를 계속 지금 보시는 그대로 문재인은요, 반드시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하는 바는 북한에게 완전히 북한한테 잡힌, 저는 완전히 이거는 뭐 김종인 할아버지는 이적죄라고 했는데 저는 이적죄는 저리 가라고 사형밖에 없는 여적죄, 나는 여적죄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것은 해체하고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 지금 금방 오기 전에 원자력 전문가하고 잠깐 상의를 했습니다. 전화가 됐는데 내가 오늘 깜짝 놀란 걸 들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 그분이 전문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왜 우리나라의 1호기 그거 지금 해체한 거, 그걸 북한이 왜 문재인이가 그걸 해체하려고 그러냐, 그것이 중수로라고 합니다. 중수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서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뒤에 나오는 경수로는 전기만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고, 그래서 그것을 해체를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적죄, 이적죄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지금 의심하는 바는 뭘 의심하느냐? 그 해체해서 어떻게 하겠다냐? 이걸 해체해가지고 지도세도 모르게 북한으로 가져가서 북한에다가 그걸 건설하겠다는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저는요, 화가 나는 것을 선을 넘어서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듣고도 국민들이 아직도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국민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로 이제 김종인 할아버지가 이것은 이적죄에 해당된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지금 막 발끈하고 난리 난 거지요. 청와대에서 이제 도덕이 이제 잡힌 거거든요. 그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런 행동을 계속할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추적을 해왔습니다. 추적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도 거의 거짓말인 것이 다 밝혀지고 있고, 북한에서 출생한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고, 또 문재인의 어머니, 돌아가신 엄마는 가짜 엄마고 북한에서 만났다는 이모, 그 이모가 친엄마라는 것이 지금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월 1일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국민과 함께 공감을 해서 대통령이 저런 짓을 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빨리 우리 1천만 앱 갈기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3월 1일까지 전 국민들이 마음을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 뭐 정강훈 목사 혼자 소리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대개문까지도 아하, 우리가 교주로 섬겼던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놈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대개문까지도 다 알게 해야 됩니다. 알게 해서 3월 1일 날은 반드시 문재인이가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강제로라도 집행을 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 어차피 당신은 자기의 정의감에 붙잡혀서 대통령 2명을 깜빵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정신이 어디 갔습니까? 이미 말씀하셨죠. 검찰총장님. 아니 저 이명박 박근혜가 저 나쁜 놈이라 해서 깜빵 넣었더니 더 나쁜 놈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다며요. 사석에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적죄 이적죄는 현역 대통령일지라도
즉시로 체포할 수 있으므로 윤석열 검찰총장님 빨리 체포조를 빨리 만들어서 문재인을 체포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총장이지.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무슨 지금 여기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전 국민이 함께 뒷받침하고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안 그러면요 더 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국가를 새로 정돈하고 문재인과 문재인 일당, 주사파 일당들을 완전히 정리해서 국가를 새로 바로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옛날부터 목숨을 걸었지만 이번에 이 더 큰 일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으므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흥남부두철수 때 LSD 함정을 타고 왔다. 전부 거짓말로 다 드러났습니다. 아니고 북한군 인민군 장교 대위로서 넘어와서 낙동강 전투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됐는데 그 체포한 분이 지금 살아있어서 그분이 증언을 해주고 계시고 이번 주에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근데 문재인이가 얼마나 거짓말했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미국 가서도 흥남부도 거기서 철수할 때 아이고 이런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이거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죠.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청와대에서 비서들 중에 지금도 이 방송 듣고 있겠지만은 반드시 들으라고 말 안 해도 듣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당신들이 만약 아니라면 나오세요. 일로 나와서 여기서 증명하십시오.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문재인 아버지가 6.25 때 대위로서 와서 낙동강 전투에서 생포됐고 그것도 학도병 3명에게 체포돼 가지고 1명도 아닙니다. 3명에게 체포가 됐는데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건 다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에서 만약에 여기서 반론이 있으면 일로 오시라고요. 아니면 내가 청와대 오라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가서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국가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건국 후 70년 만에 이와 같은 일이 전에는 없었어요. 큰과 적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북한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따위 짓을 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광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문, 김, 도보다리 회담 17일 뒤 산업부 북원전 문건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자, 원전뿐 아니라 가스와 화력, 수력 발전까지 정부가 전방위 북지원 지원을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산업부 원전 파일 폴더명은 왜 뽀요이스였을까요? 처음 들어본 이런 뽀요이스, 황당한 말 있죠. 퍼즐 맞춰진 도보다리 그 USB 문, 자, 발전소는 바로 북원전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발전소를, 자, 중앙일보 취재팀이 이거를 입모양을 보고 분석했다 그러죠. 자, 뽀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낯선 단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감사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직전 바로 삭제했다가 복구된 파일 목록에서 폴더명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의 애국심으로 자, 시작된 탈원전의 실체, 그것을 자, SBS의 대특정을 비롯해서 조선, 중앙 등 자, 이제야 언론들이 나선 것 같은데요. 자, SBS 단독 보도 뜻까지 판다. 뽀요이스 북원추 북한 원전 추진 폴더 삭제 이렇게 돼 있죠. 뽀요이스 그야말로 처음 들어온 얘기가 되죠. 자, 뽀요이스 너무 황당한 말이라서 자, 뽀요이스란 바로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랍니다. 자, 북원추는 북한 지역 원전 추진 건설 추진 방안 1, 2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참고 자료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등 이런 식으로 SBS 대특정을 내놨습니다. 자, SBS에서 큰일을 한 것 같아요. 자, 물론 그 전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자, 폴더는 2018년 5월 14일에 작성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HWP 한글 문서죠. 이름이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 이렇게 뽀여있으라는 이런 자료로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북한 내 원전 건설하는 극비로 추진하려 보안에 신경을 써 핀란드까지 사용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례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되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TV조선에 따르면 원전에 뿐 아니라 가스, 화력, 수력발전까지 정부가 전방위로 북을 지원했다고 이렇게 특종을 또 내놨는데, 야권에서 핵물질 북반입 이적행위 맞다. 이낙연 턱없는 억측. 그런데 이게 턱없는 억측입니까? 자, 윤건영은 소설이라든지 북원전 건설한 산업부 파일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TV조선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은 핵을 고도화시키는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게 이적행위가 아니면 뭐가 이적행위냐라고 했고, 태영호 의원은 MTP 밖에서 불법으로 핵을 보유한 나라에 그 어떤 경수로를 제공하거나 관련 기술을 제공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자, 국제법 위반이라 그야말로 이적행위가 되죠. 문건이 작성된 2018년 당시 정부가 원전뿐 아니라 가스와 화력 그리고 수력 발전까지도 북한에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던 흔적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TV조선에서요. 당시 문재인은 김에게 건넸다는 USB 메모리 내용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정부가 어떤 의도로 이런 계획을 검토했는지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쁘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 내용은 어떻겠습니까? USB에. 한국가스공사 북한 천연가스 사업협력방안 최종 보고서 20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엔 북한 서부 남포 해안가와 동부 단천항 근방 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에 남북협력기금 등 재원 조달 방안도 지시됐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건설 파일 공개에 이어서 천연가스 보고서까지 문 정권의 전방위적 북한 지원 의도가 확인된 것입니다. 2018년 5월 남북협력팀 TF팀이 구성해서 불과 반년 만에 이 보고서를 내놓은 가스공사는 사전학습 차원의 연구란 입장인데, 이게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최희봉 국감은 에너지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북한의 가스 정세, 가스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는 게 좋겠다 해서 라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죠. 자, 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 동서발전은 접경제 평양 전력 사용량의 2배를 공급할 수 있는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했고, 한국 수력발전원은 수력원자력원은 대북사업 전담팀까지 꾸려서 북한 노후수력 현대화 사업을 검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들은 모두 2018년 문이 발전소 관련 내용을 담은 USB를 김정은에게 건넨 이후 수개월 안에 추진됐다는 것. 자, 이듬해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형태의 발전소 건립을 언급했고, 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등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가며 라고 이제 신년사에서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당시 USB에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만들어 담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는데, 이 내용에는 여러분이 의심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꼽고 그를 추종한 몇몇 세력 때문에 불과 3, 4년 만에 국제왕따는 물론 국가가 거들나고 나라 국민의 운명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것으로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죠. 자, 자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은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라고 자탄하거나 나 하나쯤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국가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의 국가이기도 하고, 이런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각자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모여서 국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서 또 재능에 따라서 이것을 발휘하면서 꺼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